포르쉐 레드불과 손 잡았다. 그렇다면 아우디는? 맥라렌 대신 이 팀과의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우디와 포르쉐의 전격 F1 진출 발표 관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간단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모터스포츠로 잔뼈가 굵은 두 브랜드가 F1 진출을 공식 확정지었습니다. 유튜브 다이얼로그 미트 디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폭스바겐 그룹 CEO 헤르베르트 디스가 직접 입을 뗀 건데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야기가 끝나 있었고 이걸 발표하는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반응이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흘러나온 루머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핵심은 포르쉐와 아우디 브랜드가 2026년 F1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시기를 2026년으로 정확하게 언급한 이유,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F1 파워 유닛 규정이 큰 폭으로 바뀌거든요. 2026년 파워 유닛의 주요 변경점은 지속 가능성이 높은 합성 연료의 사용, 그리고 하이브리드 유닛의 간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제작과 가동에 있어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MGU H를 삭제하는 대신 MGU K의 출력을 350kW까지 높인다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변화가 크죠?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 참가하겠다고 현행 파워 유닛 규정대로 개발 착수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일이죠. 당장 경쟁력 있는 엔진을 만들 거라는 보장도 없고 설령 외계인을 갈아 넣어서 짱짱한 엔진 만든다 쳐도 2026년 되면 규정이 바뀌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죠. 짧은 시기에 중복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득보다는 실이 더 커지는 겁니다. 사실 경쟁력 있는 엔진을 단기간에 만든다는 것 자체도 허들이 꽤 높은 일이에요. F1의 기술력은 유난히 다른 모터스포츠 카테고리와 궤를 달리하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포르쉐와 아우디 모두 산전수전 다 겪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현행 F1과는 연관성을 찾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포르쉐가 태그 브랜딩 빌려서 F1 엔진 만든 것도 벌써 몇십 년 전 일이라고요. 그래서 아우디와 포르쉐 입장에서는 엔진 규정이 바뀌는 시점을 참가 시기로 잡는 게 쓸데없는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거죠. 더욱이 지금 시즌 투닥거리기도 바쁜 다른 팀들에 비해 새로운 규정 엔진 개발과 테스트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이들에게는 큰 이점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폭스바겐 그룹 차원에서 규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2026년에 딱 맞출 생각으로 3-4년 기간을 잡고 파워 유닛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모터스포츠에 정통한 아우디와 포르쉐란 이름을 F1 무대에 올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본격적인 전동화 노선을 타기 시작한 데다 과거 디젤 게이트로 인해 내연기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폭스바겐 브랜드의 직접 참전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겠죠. 다만 아우디와 포르쉐가 어떤 방식으로 F1에 참가할 것인지, 자체 팀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엔진 서플라이어로만 활동할 것인지 자세하게 언급된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이슈들이 꽤 흥미로웠는데요. 먼저 포르쉐의 경우 레드불과의 파트너십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입니다. 혼다 파워 유닛이 F1에서 철수한 이후 레드불 레이싱은 레드불 파워트레인즈라는 부서를 만들고 올 시즌부터 자력으로 파워 유닛을 개발하고 있죠. 물론 맨땅의 헤딩은 아니고 혼다의 시설과 인력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 있습니다. 성과가 괜찮다면 그나마 상황이 낫긴 하겠지만 사실 혼다 같은 완성차 업체나 코스워스 같은 레이싱 엔진 전문 업체가 아니고서야 단일 레이싱 팀에서 엔진 개발은 오랫동안 맡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레드불이 새로운 팀, 새로운 파워 유닛 제조사를 반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아우디 쪽입니다. 맥라렌 인수 시도는 있었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히 결렬됐다는 소식, 그리고 아우디는 맥라렌 대신 자우버와의 커넥션을 펼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해외 몇몇 매체에 따르면 어느 한 F1 팀 보스가 아우디의 거래는 이미 완료됐다고 말한 게 발단입니다. 자우버의 지분 25%가량을 이미 매입했으며 곧 50%를 추가로 매입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 익명의 팀 보스는 자우버와 아우디가 F1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으며 자신은 왜 그들이 협력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알파로메오로 F1에 출전 중인 자우버 측은 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팀 수장인 프레데릭 바소르가 한마디 비난의 주장을 펼쳤을 뿐이죠. 만약 아우디와 자우버의 협력이 사실이라면 2026년 이후로 F1에서 알파로메오의 이름을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파워트레인 자체의 주도권은 어느 쪽이 쥐고 있을까요? 포르쉐와 아우디가 각각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레드불과 알파타우리처럼 하나의 파워 유닛 솔루션으로 두 개의 셰시를 굴리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르망24시처럼 원래 잘하고 있는 아우디를 갑툭튀한 포르쉐가 취업했던 각각의 개별 시나리오가 아니라 모기업에서 작정하고 같은 타이밍에 내보내는 그림이다 보니 두 브랜드 각각의 자체 기술력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서로의 노하우를 같이 담은 파워 유닛을 만든다는 제3의 변수도 생각해 봄직하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메인 비중을 담당하는 제조사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엔진 공급 자명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여봅니다. 설마 옛날처럼 아우디 포르쉐?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폭스바겐 그룹의 F1 진출 이유죠. 이제 와서라는 느낌이 꽤 크긴 합니다. 그래도 포르쉐와 아우디 모두 제각각의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모터스포츠계의 큰 손이자 전동화 시대를 맞이하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브랜드죠. 유난히 F1과는 관계가 멀었던 이들이 이번에야말로 모터스포츠 명문으로서의 정점을 찍기 위해 도전하는 거라면 그들이 목표하는 2026년이야말로 최적이자 최후의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폭스바겐 그룹의 북미 점유율 확대죠. F1 얘기하는데 갑자기 북미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F1이 미국 팬들을 많이 유입하려고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F1 상업 및 판촉권을 관리하는 리버티 미디어가 미국에 연고를 둔 회사이기도 하지만 미국 스포츠의 높은 상업성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겠죠. 물론 이전에도 플로리다 롱비치, 애리조나 피닉스, 인디애나폴리스 등 미국에서 레이스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어째 이쪽은 흥행과는 거리가 좀 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사건 사고도 꽤 얽혔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양새가 좀 다르죠. 올해에만 마이애미, 오스틴 두 곳에서 레이스가 열리고요. 내년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까지 레이스 개최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루머에 그칩니다만 미국 출신 드라이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 연고를 둔 유서 깊은 전통의 안드레티 오토스포트 팀이 F1에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죠. 한편 폭스바겐 그룹은 4% 정도에 그치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자체는 미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준비 중이고 가장 주목받는 신차인 아이디버즈 그리고 현지 전략형 차종이었던 스카우트의 신형 전기차 버전을 미국 시장에 차례대로 선보이겠다고도 밝혔죠. 이와 함께 북미에서도 꾸준한 마니아층을 갖는 브랜드인 포르쉐와 아우디를 더 많은 소비자와 팬들에게 노출시킬 기회로 F1을 택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봅시다. 안녕!